제가 실을 수도 없이 했지만 다른 모든 컴플보다 발생하는 컴플이 몇 배는 더 심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피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남아있는 턱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고 수술까지는 아직 좀 무섭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 리프팅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을 이용해서 당기는 시술인데요. 우리가 실 리프팅의 원리 자체가 실이 들어간 곳과 실의 끝부분 사이가 꽃이 피면서 리프팅이 되거든요. 어떤 단단한 조직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랑한 조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랑한 조직이 단단한 조직 쪽으로 올라붙으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입니다. 리프팅 실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민트실인데요. 민트실이라 그러면 실 리프팅을 검색해 보셨던 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오래된 실이고요. 민트실 자체가 좀 굵어요. 좀 실이 굵고 힘이 좋고 가시, 코그라 불리는 가시가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리프팅할 때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두부를 당겨서 올릴 때, 턱선을 당겨 올릴 때 민트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팔자 쪽은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팔자 쪽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밥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그런 강한 힘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민트실은 시술 주기는 어느 정도라고 설명해 드려요? 민트실은 이제 회사에서는 1년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직접 이제 해보면 1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한 10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실은 실루엣 소프트 실이 있는데요. 민트실이 PDO 실 중에 넘버 원이라 치면 PLLA라고 하는 성분의 실 중에서는 실루엣 소프트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실 자체는 일단 실이 되게 가늘어요. 엄청 가늘고 안에 고정하는 깔때기 모양의 콘이라는 게 있는데 1, 2mm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리프팅이 되겠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해주는데 장점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사용하는 입가나 이런 쪽은 실루엣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웃거나 그럴 때 너무 강력하면 실이 오히려 튀어나온다든지 찝히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위에는 실루엣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루엣 소프트도 제조사에서 말하기는 1년 반이라 그러거든요. 1년 반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1년 이상은 가는 것 같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쓰는 실이 이제 잼버실이라는 걸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볼륨을 채우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의 구조를 보시면 바늘에 이제 스프링 모양으로 실이 막 감겨 있어요. 이 바늘을 쏙 집어넣었다 빼면은 그 스프링 모양의 코일 모양의 실이 안에 있는 볼륨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눈 밑에 눈물보랑이나 인디언 주름이나 팔자 같은데 꺼져 있는 곳에 실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이 스프링이니까 이제 코일 모양이니까 뿅 하고 밀어내겠죠. 채워주는 효과를 얻는 실이고, 시술 효과가 즉각적으로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장점은 모든 이제 PDO 실이든 PLLA 실이든 똑같은데 그 실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콜라겐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가 있고 좀 더 강도 나고 윤기도 있어지고, 잼버실은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술 받는 것 같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실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작용일 텐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그 실 리프팅의 부작용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딤플인데요. 딤플이라 그러면 이제 실이 들어간 자리에 어떤 푹 패여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생기는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을 너무 피부에 얕게 집어넣게 되면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적절하게 실을 가려주는 이렇게 감싸주는 패딩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의 그 가시랑 그 윤곽들이 다 바로 드러나면서 딤플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욕심을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프팅 할 때 실을 자꾸 당기는데 엄청 세게 당겨서 놓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엄청 올라가고 좋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중력에서 처지게 되면서 실이 잡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인데 나머지 부분이 처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이 잡고 있는 부분이 딤플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딤플이 발생했으면 시술 받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시술하신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풀어드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몰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좀 여의치 않으면 실을 제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안에서 이제 캐뉼라로 움직여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딤플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두 번째 부작용은 두통인데요. 두통은 드물긴 한데 주로 측두부 쪽에 실을 넣었을 때 두통이 발생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측두부 쪽에 실 넣는 거 되게 선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 쪽에 들어가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두피 쪽에 넣을 때 약간 깊게 들어간 경우, 원래 올바른 위치는 측두 근막 위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축두근막을 뚫고 안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축두근이라고. 입을 앙앙 다물 때 쓰는 근육인데 그 축두근에가 실이 딱 박혀버리면은 입을 다물거나 그럴 때 실이 땡기니까 두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행인 점은 타이레놀 드시고 냉찜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한 1, 2주 지나면은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의 끊김 현상인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대부분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시술 받고 나가지고 뭐 전화 와가지고 그저께 받았는데요. 갑자기 밥 먹다가 툭 하면서 실이 끊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두껍거든요. 생각보다. 걔를 잡고 막 절대 못 자르고요. 가위로도 한 방에 딱 쉽게 안 잘려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느끼는 그건 뭐냐? 실이 끊어진 게 아니고 실에 붙어 있는 그 가시돌기들이 피부에 딱딱 잡혀 있는데 그 가시가 한 칸 뒤로 밀린 거죠. 피부가 한 칸 뒤로 밀리면서 가시가 딸깍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절대 실이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진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내고 싶어서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내 피부가 그걸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처짐이 심하면 그러면 지금 상태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끊기는 건 없다. 네 번째로는 실이 튀어나오거나 비치는 현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을 너무 얇게 넣어서 비치거나 튀어나올 수 있고요. 자르는 양이 좀 부족했거나 이 경우에는 포셉으로 잡아서 쏙 뽑고 조금 더 잘라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볼록 튀어나와 있긴 한데 밖으로 실이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광대 부각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동양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광대가 크다는 거잖아요. 광대가 크지만 광대 큰 걸 싫어해 다들. 그래서 광대는 절대 커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실을 수도 없이 했지만 다른 모든 컴플보다 광대가 커졌을 때에 발생하는 컴플이 몇 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발생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 리프팅의 원리 자체가 실이 들어간 곳과 끝부분 사이가 모이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거든요. 모이니까 어떻게? 가운데 쪽이 더 도드라지겠죠. 일단 광대가 커졌다 그러면은 실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저 같은 분한테 구독은 하셨나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리프팅 실의 개수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얼굴 크기가 다르고요. 얼굴 형태가 다르고 처짐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실 리프팅 시술의 기준은 있어요. 저는 14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기본이 14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측두부를 당기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얘가 당겨야지 기본적인 얼굴에 그 쉐입이 초벌 부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최소 2줄은 넣어줍니다. 그리고 심술보랑 턱 라인 3줄은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팔자를 고민이시기 때문에 팔자도 2줄은 넣어줘야 돼요. 한 줄만 넣었을 때는 한 줄이 풀리면 바로 그냥 떨어지는데 2줄은 넣어야지 하나가 풀려도 하나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셋, 둘 하면 한쪽에 7줄이고 양쪽에 14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줄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다. 많지 않다. 저는 사실 좀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축두부에 더 넣으라 그래. 여기 막 4줄 넣으라 그래. 5줄 넣고. 그러면 더 짱짱하게 잡아주니까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술이라는 거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적 사정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네, 실리프팅은 사실 누구에게나 추천하죠. 처음으로 이제 이 성형외과에 나와서 환자 처음 봤을 때 그때도 실리프팅은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한 50살 이상? 60대 정도 되면은 실리프팅 하러 오셨어요. 10년이 지난 요즘은 어떻냐? 만 20살이 와요. 와서 실리프팅 넣어달라고 온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실리프팅을 대하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되게 무겁고 위험하고 막 무서운 시술이었다면은 지금 그냥 일상적인 시술로 바뀐 거죠. 정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는 울세라 같은 리프팅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누구에게 추천한다는 거 없어요. 20살에 해도 좋고 환갑에 어머니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해도 좋아요. 누가 해도 좋은데 그건 이제 본인 선택. 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것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 윤민호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